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동구의 땅값은 4.33% 상승했는데요. 이는 서울 평균 상승률인 3.78%보다도 높았고 또 강남의 4.30%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성동구의 땅값 상승 요인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개발 수요와 함께 또 역세권 부근의 재개발 사업 구역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 증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에서 플러스 친구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고 질문 남겨주세요. 또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슈 어떤 주제일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주택시장이 한참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 동향 분석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파리 대책과 9.13 대책,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강남권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무려 3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신축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는 부동산 매매 시장뿐 아니라 주택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정부의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발표로 매매를 보류한 채 전세 형태로 대기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데다가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진 상황. 이에 전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부동산 시장.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주택시장 동향을 분석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분석을 좀 할 텐데요. 자,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엔 이번 주 주중에 나온 언론 기사를 좀 제가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3자릿수. 자, 이 제목이 언론기사 뉴스 헤드라인 기사로 나왔는데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00대 1.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더 뜨거워진 청약시장의 열기를 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혼부부들의 젊은 분들 세미나 때나 상담 때 일단 이 지역의 동작구 지역의 이 아파트는 꼭 한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청약을 넣으십시오라고 했던 아파트 신혼부부 경쟁률이 195.6대 1로 나왔고요. 그리고 다자녀 경쟁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도 13대 1. 또 특징이 뭐냐면 다자녀면은 자녀가 3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작은 평수, 전용 평수 59제곱미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내용은 그건 뭐냐면 30대 그리고 40대가 바라보는 부동산 주택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보는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언론 기사는요. 청약시장 그리고 부동산에는 경매시장이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경매시장에 헐값의 부동산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락론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낙찰가율이 100%가 웃도는 현상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집값이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서울의 신축 공급 물량 자체가 얼어붙고 줄어들 부분 자체로 예상이 된 부분에서 경매 시장에서도 좀 더 싸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경매 시장에도 벌써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감정평가보다 100% 이상 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언론 기사가 이번 주 내에 나왔던 기사들이라서 일단은 지금 언론 기사들이 현 시장에 있어서 예전과 달리 그래도 일정 부분 현 상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 속에서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좀 현 시장의 분석을 볼 텐데요. 자, 수도권과 5대 광역 지역 같은 경우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 주간 변동률을 보시면 일단 상승하는 고성 자체를 계속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 대책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욕망과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니었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자,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며칠 전에 공영 매체에서 한국감정원 자료가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좀 늦다라는 언론적 기사가 좀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전국적으로는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수도권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상승의 발판을 다져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통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눈에 제가 매매 가격 지수를 볼 때마다 전세 가격 지수를 항상 보는데요. 잠재적으로 전세의 수요가 매매의 수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꼭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매 가격 지수와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상승, 수도권 상승, 그리고 서울권도 상승,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하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자체가 우상향의 전세와 매매 모두 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전세에 있어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수급 동향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나 서울권에 있어서 전세의 물량 부분 자체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앞으로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매매가 상승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매개 요인 자체로 하나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누이 제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시장을 보실 때 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 자체를 선도 아파트 50 지수에 대한 추이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러 가셨을 때, 매매를 하러 갔을 때 항상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서도 1년 만에 다시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선도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 영향이 이 대표 아파트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영향이 미치면서 적게는 3개월에서 늦게는 6개월 만에 주변 아파트까지 가격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꼭 한 번쯤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가격 지수가 상위 6개 지역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강남, 그리고 양천, 강동, 금천, 광진, 송파 순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남과 강동까지 3개 지역에 있어서 주택에 지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기가 바뀌면서 명문학교나 전학이나 입학에 실수요가 유입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요인으로 인해서 신축단지 중심으로 모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단지들도 상승 분위기에 편승하는 지금 강남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상승이 높았던 양천구에는 목동이 있는 지역이죠. 자, 30평대 미만 중소형 아파트 단지 위주로 거래가 활발하고요. 특히 목동 지역의 목동 신시가지 6, 9, 13단지의 정밀 안전진단이 재건축으로 신청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투자자의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강동구. 자, 이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한 번에 일약 스타가 된 지역 아파트 단지가 있죠. 자, 둔촌동 재건축 단지.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했고요. 그리고 6개월 내년 4월 30일까지 분양 승인을 일반 분양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도 분양가 상한 적용을 안 받는 단지의 대단지로서의 인기가 하늘로 풀지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한동안 잠잠했던 투자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강동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으로 들어가서요. 수도권에 보게 되면 매매 가격 지수가 성남, 광명, 성남 분당구, 그래서 영통구, 과천 순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성남 지역을 주택에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엔 도시재생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후보지인 금강동, 상대원동, 하대원 지역에 현재 투자 문의가 굉장히 증가하였고요. 사실 물건이 없습니다. 또한 성남 1호선 트램 건설 예정 지역으로 해서 지금 수요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중원구 말고 분당구, 두 번째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실수요자의 문의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또한 서판교에 들어오는 월판선, 월곡 판교선 부분 자체와 또 성남 2호선 트램의 교통호재로 인해서 투자자 매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도 호가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지 금매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2017년도 9월 달에 호황을 찍고 현재로서는 수축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죠.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책과 공급 대책 등등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특정 지역만이 지금 올라가는 현상, 초양극화 현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수축기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부동산과 연결해서 도심 집중화 현상 자체는
수축기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항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 억제 정책, 파리 대책, 9.13 대책, 그리고 3기 신도시행 공급 대책 등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이제 10월 29일 날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결국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심리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더 커지는 대책들이 아니었나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은 초강세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수도권도 강부와 그리고 대대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히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 보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또 특정 지역을 또 에 있어서는 반전되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이 초양극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단지, 어떤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할까를 따져보시고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주택가격 동향 분석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올해 계속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에 또 경기 불황, 또 불안 심리 커지고 있고 풀리지 않는 부동산 시장, 그 속에서도 특히 내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짚어드린 가격 동향 한번 좀 잘 분석해 보시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역적인 분석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기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희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부 주제는요. 주택시장의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부 주제는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황금 기회들 놓치지 않도록 꼭 세미나 많이 참여하셔서 든든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시그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파트요. 네, 보유 기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아파트에 좀 대한 알고 싶어요. 전망과 뭐 매도 타이밍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지역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인가요? 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이요. 구리시 수택동의 아파트 이름은요? 대림 한수. 구리시 수택동의 대림 한숲 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네, 그 건너에 또 유원 하나 네. 있고요. 구리시에 그러면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두 아파트의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좀 매도 타이밍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봐요,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두 개, 유원 하나 아파트하고 대림 한수 있는데 건너. 예. 이거 지금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매입. 대림 한숲은 한 2년 됐어요. 대리만수 2년? 네. 대림이 2년 됐고 하나는요, 하나. 하나는 15년. 15년? 그러면 이 지금 궁금하신 게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역 전체를 8호선이 들어온다 해서 네. 8호선 들어올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지금 그 시점이 네.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해갖고. 자, 8호선 별내선 자체가 지금 들어오게 되면 이 위쪽으로 지금 현재 역사가 들어오죠. 네, 8호선. 역사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아파트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자, 지금 이 질문에 있어서 이 두 아파트를 두 개를 다 가져가느냐? 제가 볼 때는 순서 이 부분 자체는 하나를 매도를 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2년 전에 대림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자, 보시는 대로 하나 아파트, 건너편에 하나 15년 됐어요. 15년 됐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2년 전에 대림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어떤 기점을 잡아야 되냐면 2018년도 9월 13일 이후냐 이전이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2년이라고 하게 되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림 아파트를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매입을 하신 거죠. 그러면 뭐냐면 보유 중복 기간 자체가 3년이야. 자, 하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림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다. 3년까지는. 그러면 두 아파트들이 15년 됐고 2년 됐다고 하게 되면 대림 아파트도 거의 한 1억 정도가 올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적어도 3억에서 4억 정도는 올랐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들을 두 개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냐면 하나 아파트를 매도를 해서 조정대상 지역 내의 중복기간의 특례 9월 13일 이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중복기간이 보장이 되죠. 그러면 하나 아파트를 대리만수 아파트 매수한 시점에서 3년 안에 매도를 하고 그러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이 되죠. 이 자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서울권으로 들어오실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서울권으로 들어오셔서 자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는 뭐냐면 2년 중복기간 2년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 아파트나 대림 한수 아파트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적인 부분 자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리시의 아파트였는데요. 일단 매도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는 유원 하나를 먼저 매도하시는 것을 조언해 드렸고, 나중에 또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추천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방송 시청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영등포인데요. 네. 영등포 대림 아크로 타워 스퀘어. 네. 네. 어떤 점이 그거를- 궁금하세요? 네. 아, 제가 지금 여기 입주 현재가 2년 됐는데요. 네. 당산동 상하아파트, 상하현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네네네. 근데 내년 5월달 입주해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가져가야 좋은가, 아. 세금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영등포 지역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이제 보유 가치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신랑님, 네네. 이 두 아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인데, 아, 네. 예, 이 아파트를 그러면 하나를 파셔가지고 어떤 세금적인 어떤 혜택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혜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현찰. 아, 현찰. 네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동산이건 간에 투자건 간에 내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자체에서 부동산이 다 연계가 돼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럼 네네. 만약에 저는 제가 드리려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가져가시면 안 되겠냐 둘 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정책이라는 게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한 어떤 중과제도가 풀렸을 때 매도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두 아파트에 있어서 어느 거를 더 보유하는 게 낫고 하나를 현찰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그러면 자금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렇죠?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시장역에서 초역세권에 있는 스퀘어 아파트예요. 지금 2년 전에 매입하셨다고 그랬죠? 2016년도요. 2016년? 네네. 근데 이제 입주는 2017년도에 했어요. 9월 달에. 17년도 9월 달. 9월 달에 네. 9월 달에 하셨고, 어차피 등기가 지금 이때 쳐졌겠네요. 등기는 1년 후에 나온 것 같아요. 1년 후에. 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셨던 거죠, 예전에? 네네. 그거는 한 20년? 20년. 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로 지금 이름이 변경돼가지고 시공되고 있죠. 네네. 자, 당산동에 있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내년 5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자, 근거리에 있는 지역으로서 영등포를 4사분면으로 나눴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첫 번째 투자 지역이 맞습니다. 바로 여기도가 붙어 있고. 그럼 이 아파트 중에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세금적인 부분 자체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뭐냐면은 이 지금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 입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권이 아니라, 그렇죠? 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유했고 거주도 했어. 거주 요건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러면 거주 5년 이상 했어요. 근데 거주 요건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 8월 2일 이후부터가 거주 요건,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부터가 뭐냐면 조정지역, 여기도 규제지역이잖아요. 네네. 중복기간이 이후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매입하는 신규 취득했던 물건이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 입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전에 2년을 보유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지금 스퀘어 아파트 부분 자체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이 지금 상하 아파트잖아요. 상하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하면 네. 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부분 자체가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3년 동안 안에는 이 부분 자체를 매도를 하게 되게 되면 입주권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센트럴 아파트가 뭐 시가가 현재 한 15억 선,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10억에서 한 15억 선이라고 하게 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이고요. 9억 이상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20억이 아직 넘는 아파트는 없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으로서는 세금에 대한 혜택,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일시적 특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선 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가지고 매도를 하시고 스퀘어 아파트 자체를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비과세 자금적인 부분 자체에서 부동산의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금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의 상황에 잘 맞춰서 신중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지금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 4단지에서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 현대를 올해 초에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네. 의왕 파크 프루지오로 이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가도 될지 궁금하고, 네. 오전동 모락산도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와 의왕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아파트에 대한 전망 좀 차근차근 풀어드리면서 군포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의왕의 파크 프로지오를 매수할까 생각하신다. 그 갈아타기 전략까지 한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좀 제약이 있는데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휴먼시아, 부곡동의 휴먼시아에서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의왕 오전동 쪽에 지금 모락산 현대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네. 이 중에서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지금 의왕 파크 프로지오로 이사를 가시겠다. 그 전망인가요? 네네. 그러면 휴먼시아 아파트가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휴먼시아 아파트가 이 지역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이 4단지. 자, 군포 지역 내에서도 약간 외곽이죠. 좀 빠져 있어요. 위쪽으로 가서 이제 군포 3번 신도시 쪽인데 위쪽으로가 좀 외곽 쪽으로 빠져가지고 군포 부곡터미널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군포 첨단 일반 산업단지 등등해서 이 뒤쪽으로 지금 임대 아파트가 조성 중에 있어요. 자, 휴먼시아 아파트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만큼 거주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많이 안 올랐을 겁니다. 왜?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메인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먼시아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매도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의왕 파크 프로지오 이 의왕 장안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죠. 올 1월 달인가 분양을 입주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주로 하는 게 왜 맞냐면 이 지역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걸맞은 지역이고요. 이 지역 자체를 배우로 갈 수 있는 배우 주거 지역은 이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요에 대한 매수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지역보다는 좀 더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오전동 모락산 현대아파트가 2000년도 초반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없었습니다. 전철. 복선 전철이. 근데 이번에 인덕원에서 동탄,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가는 복선 전철이 26년도까지 개통 예정에 있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휴먼시아 아파트 매도하시고 의왕파크 프로지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락산 현대아파트
지금부터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2개를 매도를 하셔서 이 지역 내외로 오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안양, 동안구, 평촌 지역의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나 규제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더 희소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추후에 좀 더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전략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치 있는 지역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한 가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끝번호 507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사회초년사행 무주택자입니다. 20평 후반대나 30평 초반대 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인데요. 평택시 비전동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은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원래는 대전 서구 쪽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매수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주택 구매인 만큼 첫 단추를 좀 잘 끼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느 지역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이런 젊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오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분들한테 청약을 할까 매수를 할까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고민을 할 시기가 와버렸어요. 청약이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근접하기가 좀 쉽지 않게 좀 되지 않나. 뭔가 정책적인 부분 자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가격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에 투자하면 거의 투자를 실패해 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사회 초년생께서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평택 비전동의 고민. 가격이 새 아파트를 분양했던 것들이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낮아졌으니까 이쪽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 자체의 질문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전에 봤던 지역이 뭐냐면 대전 서구 지역을 봤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전동 공기 좋고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 자체가 확연하진 않다. 만약에 평택 지역을 가려고 하게 되면 최대 지지역 역사 그리고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투자의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대전 서구 지역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전 서구 지역 광역시 대대광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돼요. 그럼 계속 오릅니다. 거기 가격이 공급이 시작되면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공급이 없습니다. 미분양이 날 정도로.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공급이 되면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대대광이에요. 그러면 이 대전 서구 지역에 분양권을 특히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투자해서 내가 거주가 아니라 중국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전매를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전략을 피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풀어보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주택시장의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개발 호재라든지 좀 더 세부적인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부터 또 세부적인 분석까지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탄탄한 정보에 눈 뜨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초역세권인데다 신축 오피스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곡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9호선 양촌향교역. 9호선 양촌향교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면적은 28.72제곱미터, 전용은 17.24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총 97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 7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2억 3,700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실 텐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 마곡지구. 마곡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양촌향교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보시는 대로 9호선 라인과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5호선 부분 자체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주변에 마곡지구 외에 한 3만 평이 넘는 부지에 CJ그룹에서 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지가 앞으로 개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에서는 수요와 그리고 입지의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가양동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익형 오피스텔 수익형 물건입니다. 수익형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배우 수요가 튼튼해야 되겠죠. 자, 마곡지구의 배우 수요 16만 명, 그리고 상암 DMC의 수요 4만 4천 명, 그리고 목동의 8만 6천 평의 배우 수요와 여의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 15만 명, 무려 거의 한 30만 명, 40만 명에 가는 배우 수요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또한 마곡지구 내로 들어와서 대기업들의 종사자들 가장 인근에 있는, 자, 아시겠지만 마곡지구는 거의 예전에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엄청난 오피스텔 물량 자체를 쏟아냈습니다. 자, 오피스텔 무덤이라 했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가격이 적게는 3천에서 1억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될까 했지만 현재로서는 물량 자체가 안쪽에는 없습니다. 이 배우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양촌향교역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바로 인근에 건너편 쪽에는 마곡지구의 개발 지역이 있고요. 바로 건너편 쪽에 CJ그룹에서 기업 부지를 CJ 기업타운 조성 예정 지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 또한 본 물건의 잠재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의 외형을 보실 텐데요. 자, 층고가 각 호실마다 층고가 3.6m입니다. 굉장히 높죠. 개방감 자체가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내부로 들어와서는 특화 설계로 인해서 모든 어떤 공간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합리화되어 있는 설계 특화를 보이고 있는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 풀 옵션으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구 가양동 양촌향교역 도보 1분 거리의 오피스텔의 매매가는요. 2억 3,700만 원이고요. VAT,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대출 50%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1억 1,8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이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신다고 하게 되면 본 실투자금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서구 가양동에 양촌향교역 1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황근라인, 9호선 황근라인을 끼고 있는 데다 공항철도까지 있어서 굉장히 이동도 편리하고요. 또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요 업무지구의 배우 수요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또 내년 여름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미리 좋은 물건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서초구로 갈 건데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또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일 텐데요. 입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거든요. 먼저 상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사역, 현재 지금 3호선이죠. 신사역에서 이 물건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분양 면적은 40.5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9.14제곱미터고요. 지하 8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자, 오피스텔 1개동과 청약으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메디컬 클리닉 1개동, 그리고 근린상업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연월일은 2021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7억 9,1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아까 우리 앵커님도 얘기했지만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강남권에 있어서 강남대로와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강남역에 접해 있고 3호선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7호선 논현역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논현역 같은 경우에도 도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잠원동 신사역 상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보시는 대로 신사역 주변에 간장게장 상권이죠. 상권 자체가 간장과자 골목과 그리고 논현동 목자골목, 신사동 가로수길 자체가 있고요. 자, 강남대로, 신사역,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강남역까지 이르는 강남대로변에 접해 있는 본 상가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간단하게 이미지화 시켰는데 A 상권부터 D 상권까지 상권의 중심의 역사에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신사역 주변에 있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의 특징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신사역에 인접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신사역이 트리플 역세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남권의 트리플 역세권 자체가 많지가 않죠. 자, 보시는 대로 현재 3호선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 2022년도까지 준공연월에 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보시는 대로 신분당선이 연장 계획에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먼저 들어오고요. 또 하나의 노선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 경전철이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부터 강남 지역의 주대 아직까지 전철이 없었던 지역을 거쳐서 신사역까지. 자,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를 개통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향후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역 선까지 생기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에 있어서의 어떤 교통에서의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잠원동 상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의 특징을 보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한 동과 메디컬 상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외형도를 보고 계시고요. 자, 모델하우스에 있는 조영도인데요. 보시는 대로 개방감이 넓게 지금 높은 건물로서 여기에서 3호선 신사역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웅장한 모습의 조영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부적인 부분을 봤을 때 모든 어떤 통유리창으로 해서 개방감 자체를 굉장히 확보시켜 놨고요. 자, 그러면 서초구 강남권에 있어서 상가,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텐데, 자, 본 잠원동 신사역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7억 9,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예상 임대가입니다. 보통 4%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자, 보증금 6천에 월 2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예상해 보고요. 자, 대출금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2억 5천만 원대의 강남대로에 접해 있고 또 앞으로 향후 트리플 역세권이 될 신사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잠원동 상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사역뿐만 아니라 논현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주변에 있는 주변 상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상가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상가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가, 굉장히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가 소개해드렸고요. 또 서초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호재도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물건 소개해드렸는데요. 먼저 이 투자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정보 보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택시장의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지역적인 분석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20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에 플러스 친구, 부동산 토마토 TV 검색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